여드름 관리하겠다고 괜히 이 짓 했다가 얼굴에 여드름이 더 많이 생기고 흉터까지 남겼는데 이거 진짜 하지 말걸. 안녕하세요, 털털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피부 관리를 할 때 오히려 피부를 악화시키는 5가지 관리 방법이랑 해결법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불과 5년 전만 해도 피부 관리를 하면서도 피부가 왜 나아지질 않지? 왜 좋아지질 않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5가지를 몰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뭔가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하는 분들은 집중하세요. 일단 가장 먼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거울을 볼 때 한 번씩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죠. 바로 노란 고름들.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괜히 이렇게 잘 익은 애들을 보면 괜히 좀 짜고 싶어지거든요. 이런 거 쾌감 지리잖아. 오죽하면 저도 한때 여드름 짜는 영상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지배해가지고 이런 걸 진짜 뭐 한두 시간에 기본적으로 계속 봤었는데 또 이런 게 또 뇌 빼고 보기 또 좋거든. 알죠? 문제는 여드름을 손으로 짜면 그 순간만큼은 쾌감이 지리지만 이후에 꽤나 오랜 시간, 뭐 길면 한 6개월 정도까지 흔적을 남기거든요. 손에 묻어있던 세균들이 이제 상처 안에 들어가서 감염되면 여드름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손으로 짜면 또 그게 압력이 더 많이 들어가서 붉은기에 색소 침착이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알코올 소금으로 소독하고 란셋으로 찌른 다음에 면봉이나 압출기로 꼭 고름만 빼는 거고, 이렇게 깔끔하게 짜는 게 자신이 없다? 그럼 안전빵으로 여드름 패치를 묻히세요. 고름이 있을 때는 해설인 마이크로 딥패치를 묻혀서 고름이 작아지게 진정되도록 하고, 고름이 좀 작아지면 요거 노란 거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가 있거든요. 이게 습윤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훨씬 더 회복이 빨리 되도록 도와주니까 짜기 애매할 때는 꼭 이런 패치를 활용해보세요. 참고로 여드름 자체를 압축이나 면봉으로 깔끔하게 짠 후에도 이런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를 붙여주면 회복이 진짜 훨씬 더 빨리 돼요. 다음은 보통 여드름 관리법을 알려줄 때 저 같은 유튜버들이나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이제 각질 제거를 좀 주기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만 듣고 모든 여드름 아니면 모든 피부 고민들이 다 이 각질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맨날 뭐 스크럽 제품 사용하고 각질 제거 패드로 각질 닦아내는 분들 있죠. 각질 제거를 하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해요, 피부 관리를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잦으면 우리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것도 알아요. 저도 예전에는 사실 피부 장벽에 대해서 크게 막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었고 애초에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관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피부 장벽 자체가 우리 피부 관리에 진짜 한 8할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중요한 건데,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으면 계속해서 따갑고 붉은기 여드름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피부 겉에 있는 장벽이랑 우리 피부 자체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질 관리 같은 경우는 주 1회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 뭔가 이제 한여름에 피지 노폐물이 많이 쌓일 때는 진짜 많아야 주 2회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 이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각질 정리를 할 때 자극이 없는 피지 연화제나 스크럽 제품을 사용하시고, 근데 이런 게 너무 귀찮다 하시면 아예 각질 정리 자체를 안 하는 거는 또 비추하고, 그럴 때는 그냥 저자극 토너 패드로 살살 닦아내면 그것도 돼요. 다음은 이제 특히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 피부에 기름기가 느껴지는 게 진짜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름기가 조금만 느껴지면 피지가 생기고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유분기가 있는 건데 진짜 1도 안 쓰려고 하는 분들 꽤 많은 거 알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묽은 토너만 바르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러면 그 잠깐 동안은 겉에는 좀 뽀송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 속은 엄청나게 건조해지는데, 속에서부터 건조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 피부 자체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 피지 폭발하는 진짜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남들이 많이 말하는 유수분 밸런스가 깨졌다고 하는 건데,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적절한 유분과 수분은 우리 피부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할 때도 약간 끈적거리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주는 게 좋긴 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끈적거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진짜 보습은 되면서 너무 막 진짜 기름기가 나지 않는 약간 그런 정도의 농도가 있거든요. 관리를 하다 보면 감이 좀 오긴 할 텐데, 이게 적절한 농도를 맞추는 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묽은 세럼이나 앰플을 바르고 살짝 유분기 있는 크림으로 수분을 덮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평소에 정말 묽은 제품만 바르다가 약간의 유분기만 들어가는 순간 정말 막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이게 피지 분비를 잡아주는 거고 피부가 더 좋아지는 과정이니까 너무 유분을 미워하지 마세요. 다음은 앞서 말한 것보다 더 심각한 케이스예요.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안 그러실 것 같긴 한데, 간혹 가다가 세안하고 나서 얼굴이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이대로 외출하거나 바로 취침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냥 얼굴에 뭐 바르는 것조차 그냥 귀찮은 거지. 아니면 씻고 나와서 뭐 폰 보고 웹툰 보고 이러느라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서야 생각이 나서 뒤늦게 뭐 얼굴에 대충 뭐 바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물론 이제 후자가 조금 더 낫긴 하지만 둘 다 피부를 좀 망치는 지름길이 있긴 해요. 씻고 나오면 당연히 뽀송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바로 수분 보충을 안 해주면 우리 피부는 부족한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유분을 분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피지 폭발하고 여드름까지 생기는 지름길이니까 진짜 정말
정말 귀찮은 분들은 씻고 나오자마자 올인원이라도 좀 바르세요. 메이크 프레임 제품은 제가 좀 사용해본 올인원 중에서 너무 가볍지 않으면서 적절한 수분과 유분을 모두 채워주는 제품이라 딱 하나만 바르실 거면 이 친구를 바르시는 게 좋고, 아니면 제가 평소에 추천하는 뭐 세럼이나 크림, 고기능성 제품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피부 자체는 조금 더 좋긴 할 텐데, 대신 뭘 바르시더라도 세안하고 최대한 빨리 발라야 수분을 빨리 채워줄 수도 있는 거고 수분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꼭 세안 직후에 진짜 최대한 빨리 달려가서 바르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마지막은 저처럼 스킨케어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긴 한데, 제품을 너무 바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게 직업인지라 이제 SNS에 광고 영상을 좀 올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효과를 좀 진짜로 봤던 제품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SNS 광고들을 보면 호기심을 제대로 자극해서 진짜 구매를 나도 모르게 하게끔 만드는 제품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긴 하지만 진짜 구매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제품을 많이 구매해서 매일 아니면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다른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계속 새로운 제품에 적응을 하게 만드니까 이게 오히려 자극이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제품에 따라 달라서 이게 자극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품의 효과를 제대로 느껴보려면 최소 2주에서 3주는 사용해 봐야 그 효과를 좀 체감할 수 있거든요. 오죽하면 화장품 회사 자체에서 나오는 임상 결과들도 다 보통 한 기준이 2주 정도로 잡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사용해야 본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다들 너무 자주 바꾸지는 말고 최소 2, 3주는 쓴 다음에 본인한테 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든 말든 정착하든 골라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피부 망치고 있는 습관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게 사실 다 제 경험담에서 나온 것들이라서 이게 어떤 분들한테도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분명 이제 놓치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꼭 체크해 두시고 저 같은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이 직접 겪었던 거나 뭐 알고 있는 최악의 습관이 또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이런 것도 다들 공유하면 좋긴 하잖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조심히 들어가셔요.